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 사업자님 올라와 주세요. 후! 네, 오고 계시네. 한 번 더 환호의 박수. 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오고 계시네요. 아이고, 악수를 너무 많이 쳐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애터미의 영원한 1번 윤정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박광일 회장님을 48년 전 강주시 백운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계속 그랬으면 제가 더 훨씬 나았을 텐데 애터미가 되고 나니까 본인이 회장해버리니까 아이 뭐 이제 회장님 해야지. 저는 안동 교대를 졸업하고 정말 시문의 상록수처럼 이 교직 사회에서 스승이 되어 보겠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때 한참 총각 선생 노래도 있고 선마을 선생님 노래도 있고 또 제가 태권도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니까 학부형들께서 학교 올 때마다 봉투를 가지고 오길래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윤 선생은 적게 담으면 받지를 않더군. 제가 참 억울했습니다. 40만 교직자들에게 우리가 참다운 스승이 되자. 이걸 받아서 되겠느냐 했더니 어떤 선배는 너만 안 받으면 되지 왜 말이 많느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전국에 300여 명 선생님들이 우리가 함께 교직사회의 소금이 되자고 모였습니다. 창립 총회를 하려고 보니까 전국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저 나이가 22살이어서 제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회장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회장해 주실 분을 찾았더니 원자력연구원의 장윤순 박사님이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거기는 또 공무원 신분이니까 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침 전남대학 교수님 한 분이 맡아주겠다고. 그래서 강주시 백운동을 난생 처음 갔습니다. 거기 가서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윤 선생이 멘토를 해주라고 그러면서 학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두 번째 학생은 김기진 학생. 지금 본사 총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준 감동이 있어요. 정말 48년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사회활동 하면은 적당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오실 때 항상 차가 막혀서 늦게 왔다 하고 하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집에서 늦게 출발해 놓고도 뭐 비가 와서 그렇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박광일 회장님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광일 회장님을 옆에 지켜보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그 삶이 살아오면서 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선상략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산 사람이 얘기를 해야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해서 지나왔는데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공부를 못했다 하는데 공부를 못한 이유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하니까 가정교사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이 가정교사예요. 밖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래 됐을까? 박 회장님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자형이 된 거예요. 아, 처음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 박 회장님이 수학을 잘 못하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오늘 박 회장님 안 오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책을 다 읽었어. 저는 두 사람이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박 회장님 마이크 잡았다 하면 끝이 안 나요. 그 읽은 책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학년 수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두 사람에게 주의를 줍니다. 짧게 해라. 이렇게 지나오면서 행복하게 지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을 갈 때 대학을 잘 찍어서 갔어요. 미달학과에 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이 스크린 올릴 수 있어요? 네. 예, 제가 온 김에 오늘 저 강의 듣는 사람들은 제가 임페리얼 갈 때까지 강의할 테니까 그 대신 오늘 하루에 임페리얼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회장님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게 있습니다. 왜 애터미가 잘 되느냐? 원리와 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잘 되는데, 그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냐? 그 원리와 원칙은 역사에 있습니다. 역사에 있으면 역사의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여기에서 따온 것이 뭐냐면은 인생 시나리오. 근데 여기 HEI는 뭐냐? 보통 여러분이 3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두고 HE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HI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HI는 뭐냐면은 절대자예입니다. 창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결과를 맺는가를 40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강의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은 자기 시나리오 쓰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시나리오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는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역사를 설계하시는 분이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아야 해모임을 알 수가 있다. 해모임은 사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팔리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우리 뭐 설명 잘 못하잖아요. 대충 해도 팔리는 이유는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해모임 팔아서 팔리겠어요? 타이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는 창조되어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잘 보시고,
역사는 뭐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 좀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집안 어른들이 전화가 왔어요. 조카 요즘 뭘 이상한 거 한다면서 혹시 가문에 누가 되지 않나? 제가 그래 얘기했죠. 예, 뭐 누군가는 얘기했겠죠. 또 안동 사업자들이 가서 또 자랑하고 그랬겠죠. 예,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인고 해가지고 예, 제가 족보 사업합니다. 안동에서는 무조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면은 몇 대 손이고 무슨 파라고 얘기를 해야 통성명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 만나러 가면 할아버지 그 사랑방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족보를 대면은 할아버지가 판단해보고 양반집 자제구나 안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우리 다 통과해서 갔거든. 그래서 예, 아침 저녁 제가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러면 양반 사업이구나. 우리는 막 아래 위로 못 바꾸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요. 족보 막 들이 없거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양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알아야 돼요. 그 족보가 가장 정확히 쓰여진 것이 성경에 낳고 그게 족보잖아요. 사장님들도 매일 아침마다 낳고 하죠. 우리는 이제 양쪽으로 막 낳고 내려가는데 어쨌든 족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세상에 덕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보람이 되고 할 만한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밥만 먹고 가버리면은 안 그래도 무거운 지구에 지구가 무겁잖아요. 보람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역사를 크게 보면은 제가 이거 한 10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 10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근세에 와서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국 아시죠? 영국의 한때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대영 제국이 되는 가장 핵심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힘이 뻗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었어요.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애터미도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폰에다가 14개 나라 카톡 보내느라고 아침부터 미국, 캐나다는 반대거든. 막 자는데 막 보낼 수가 없고 제가 기다렸다가 7시나 8시쯤 카톡 보내. 그리고 전 세계가 지구가 둥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영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그 다음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도 유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대영 제국이라고 여러분 안 부르시죠? 영국 대사관 직원들만 연하장에 대영 제국 대사관 누가 이랬어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다음 대영국 제국 다음에 온 것이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펼쳐나갔어요. 왜 영국과 미국이 있었을까? 근데 미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인기가 점점 없어지죠. 옛날 같으면 막 반미 운동하면 잡아가고 그랬는데 지금 막 욕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도 서서히 팍스 아메리카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 다음 그러면 누가 나타날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나라들은 자기 나라 외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겠느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가 오늘 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길을 못 찾았는데 적어도 600만 대표가 오면은 종로 네거리에 프랜카드를 붙여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태국 갔더니 샤쿤나쿤 공항에 떡 내렸더니 막 웰컴 해가지고 윤영성 대표 사업자 한영하고 이렇게 붙였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여기 와서 보기 아쉽다는 얘기야. 뭐 종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로가 뭐 600만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600만 대표가 오면은 구청장이 앞에 앉아 있고 쭉 해가지고 오늘 제가 열심히 강의하면은 1차적으로 종로구에 1억씩 세금 내는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이 더운데 다니지 말고 앉아서 열심히 듣고 여러분 나한테 생수 잘 권하고 커피 권하면서 지방세 잘 내주세요. 이러면 머리 뜨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우리가 세금 잘 내도록 자기가 와서 역할을 해야 안 믿잖아요. 그냥 고지서만 찾고 오면 짜증나거든. 그래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저 생각에는 세 번째, 항상 우리는 딸도 놓을 때 셋째 딸이 중요하잖아요. 셋째가 스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앞으로 시대를 어쩌면은 이제 국가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 팀이 나올 거다. 그게 저는 애터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학 하면서도 특수교육학 했어요. 한수관 박사 아시죠? 네. 대구대학에서 같이 만나서 자기는 의사 되겠다 하고 저는 특수교육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 1호예요. 왜냐하면 정박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태어난 것도 안타까운데 지옥까지 가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특수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교육진흥법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담임했어요. 담임하고 준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도 뭐 7단계, 우리는 주로 7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하다 특수학급 하다 그 다음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어차피 대학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공인중개사라 하는데 그때는 복덕방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대에서 부동산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복덕방이라고 끝나느냐. 그래서 중개업법 만들어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인중개사들 보면은 잘 되기를 바라야 돼. 제가 그때 EBS에서 책도 많이 팔았으니까 강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시대는 바뀐다, 이게 시대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와우TV에 있었어요. 와우TV에서 제가 그 안동촌 사람이 재테크 MC를 6개월 했습니다.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급하면 사투리가 나오는데 괜찮겠느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케이블 TV에 보면 막 머리 막 치켜 올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방송국의 책임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신뢰가 가야 되기 때문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야 시청률이 높아진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서브프라임 시작되는 거 보고 방송을 그만하겠다 하니까 방송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그만두느냐고.
첫 번째는 방송에 가면은 분장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이 바른 게 이게 싫어서. 안동 사람들은 얼굴에 뭐 이런 거 안 발라요. 두 번째는 제가 보고 있는 경제 예측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서브프라임이 미국에서 시작되면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거다. 이 큰 틀을 놓고 보면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느냐. 이 흐름의 가장 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제일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쨌든 76억 애터미 회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말이 신청되지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가족 계획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가족 계획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7을 놓으면 좋겠다. 7명이 나누어서 부모 복양하면은 노후가 괜찮아요. 처음엔 2 카더니 나중에 1 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까지 낳았어요. 아들 2, 딸 2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바이너리 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교장실에 불려가서 가족계획 왜 협조 안 하느냐 그래서 나라 망한다고. 지금 제일 머리 아프잖아요. 국력이라는 거는 뭐냐. 국민 수가 중요한 거예요. 뭐 혼자 대통령 하고 있으면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 애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혼자 오시는 분 보면 무섭잖아요.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계속 오시면은 애텀에서는 뭐 전혀 대책이 없는 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가족 계획을 반대했던 이유는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AD 70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AD 70년이 세계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AD 70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적에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죄 없는 분을 죽이게 사형을 시키면은 이 피값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에게 달라 그랬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우리에게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4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솔로몬 때 하도 금이 많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군인들이 돌을 다 돌 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벽을 다 드러낸 거예요.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산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뉴스가 뭐예요?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 새로운 소식. 예. 신문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문 보지 마라 합니다. 신문은 항상 사고 생기고 나서 실리죠. 그거는 구문이에요, 구문. 신문이 아니잖아요. 신문은 미리 하는 게 신문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뉴스라 했을 때 뉴스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기를 중심으로 뉴스를 만들면은 KBS에 보도가 안 돼. 오늘 점심 드신 거 막 뉴스 촬영 안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누구하고 밥 먹으면 막 내일 이스라엘하고 정상회담이 있거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라 했을 때 뉴스가 뭐냐? 뉴스는 동서남북을 뉴스라 그래요. 그렇죠? W, 그 다음 N, 다음에 뭐가 있어요? 뉴스. 동서남북이잖아요. 이 동서남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북쪽이 있고, 여기가 이스트가 있고, S가 있고, 웨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누굴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냐? 오늘 제가 애터미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평생 안 하겠다는 사람만 이래 모이면 좋겠어. 오늘 내가 막 그냥 박살을 낼 테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교육받아서 머릿속에 잘못 저장되었기 때문에 선량하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넣고 찌어도 안 된다 합니다. 그 힘든 일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치세요. 그래도 계속 찌우면 깨져. 깨지면 오게 돼 있어. 그 오는 수가 많아져야 우리가 다 임페리얼은 가야 된다. 그 다음 사람 임페리얼 가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뉴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 누굴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뉴스는 세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북쪽이 모스크바입니다. 동쪽이 중국, 한국, 일본. 서쪽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쪽은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뉴스의 초점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중해락합니다. 지구 가운데 있는 바다거든. 그게 여기에 그 중앙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나라에서는 뭐라고 쓰느냐면 중국이라고 쓰잖아요. 그 여기에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픽업에 의해서 흩어지는 역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가져옵니다.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끌어서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이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유태인들이 첫 번째 박해를 당해 스페인의 그라나다라는 도시인데요.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 있어요. 내일 정상회담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옆으로 통해서 갔는데 추수 때가 되니까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몽둥이 들고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은 뭐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는 내 조국이 없으니까, 내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객지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 동네 가서 시장도 못하고 남의 동네 가서 못하잖아요. 거기 가서 선비도 못하잖아요. 내 땅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업도 공장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농공상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왕이면 잠실 운동장에서 모였으면 한번 하고 말 건데. 자, 여러분이 약수터에 가거나 등산하다가 삼삼을 발견했어요. 삼삼을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동네 가서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캡니까? 혼자만 캡니까? 똑같으시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친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 뱀 나올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혼자만 캐고 싶잖아요. 유대인들의 전략이 그거예요. 여기서만 듣고 막 밖으로 자꾸 보내지 마시고요. 중요한 비결을 얘기하는데 막 이걸 가지고 그쪽에 알려주면 안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택한 것이 우리 피난민이 이산되어 가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통째로 가져야 되겠다는 게 그 생각이에요. 웬만큼 마음 좋아가지고요, 산삼을 막 친구들한테 나눠주지를 않아요. 혼자 다 입에 넣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을 펴는 거예요. 어떻게 펴느냐 하면은
이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섹스피어 통해서 글을 읽어보세요. 베니스 상인 읽어보세요. 돈 밝히는 놈은 매우 나쁜 놈이다. 수전노 얘기도 나오고 온갖 글을 통해서 돈을 못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양반들은 전부 산 꼭대기에 살아요. 밑에는 쌍놈들이 살고. 지금은 어떻게 박혀버렸잖아요. 땅값이 밑에 비싸요? 산 꼭대기가 비싸요? 이제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돈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돈의 유통사업을 한 거예요. 돈의 유통사업이 뭐예요? 그게 은행이잖아요. 은행. 은행에 가면 뭐 그 안에 주고받는 건 돈이잖아요. 거기서 해모임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돈을 다 장악한 것이 유대인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여러분 자녀 2030이 안 오느냐? 이 산업공상에 대한 세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카가 삼성전자에 합격하면 막 카톡 난리잖아요. 축하한다고. 근데 종로 상가에 가게 열었다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그래가지고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세뇌당한 거예요. 제가 이걸 교육방송에서 한번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가서 애터미를 전하면은 눈이 번쩍 띄어서 이런 것도 있느냐 하고 바로 등록하고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현재 한국 선생님들도 대단히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의사,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모르고 진로 지도할 때 간호사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내딸이 간호사 하겠다 그래서 제가 끝내 말렸거든. 하지 말라고 힘든다고. 그래 기어이 뭐 백의의 천사하고 하는데 백의의 천사가 아니고 간호사는 체력이 좋아야 돼요. 3교대 해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 되기가 만만치 않아요. 만날 아빠 팔렉 해가지고 주사 주는 거 연습한다고 아빠 팔만 찌르고. 다른 애들은 뭐 남자친구한테 찌르던데 저는 어디 가지고 왜 이걸 하느냐고. 그걸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 했습니다. 뭐 간호대 수석은 졸업했지만은 사표 내고 간호사보다 더 좋은 게 판매사다. 그렇잖아요. 3교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미나에 데려왔어요. 일당 10만 원씩 내가 주면서.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건 나중 하고요. 드림이 재단 간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데려가 버리더라고. 월급도 안 주고. 그거는 봉사하는 데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리크루팅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돈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한국의 수제자가 나온 게 최영장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우리 생각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더치페이 하자 하면은 그럼 사람 째려보잖아요. 자식아 혼자 내면 될 걸 가지고 째째나게.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오늘 제가 와서 늦게 와서 밑에서 식사하는데 제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업자가 또 미리 계산해 버렸더라고. 그 카운터에 갔더니 먼저 계산했어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는 마지막에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은 안 되지만은 이 개념을 정리하면은 앞으로 만나시는 분 모두가 리크루팅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연구를 같이 하면서 우리 회장님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역학과를 나왔으니까 무역을
하면 좋은데 드디어 시작한 것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했습니다. 그 제조업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별로였는데 그 제조하려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니까 뭐야 돼. 원소 주기율표도 외워야 되고 그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재미있다고 막 벌리더니 드디어 우리 회장님이 첫 번째 성공한 것이 제조업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 프로덕에서. 그래서 이 제조업에서 성공하니까 그대로 계셨으면 좋았는데 어느 날 제조업 중에 제일 까다로운 데가 어디냐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의 품질 규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자동차 공학 연구소에 가서 기술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도 회장님이 이 말펀치가 있어서 그거는 되는데 자동차 공학 박사들 앞에서 마케팅식으로 얘기하다가는 박살나거든. 그거는 각 기술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막 그걸 가지고 써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녁 되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의 원조 기업이 LG화학그룹이잖아요. 거기를 제치고 기술 설명회에서 1등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번호는 다 핸드폰 바꾸더라도 다른 번호는 다 지우더라도 박한길 회장님 번호는 계속 내가 관리를 해야 되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언젠가는 빛을 본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뭐 현대자동차 되면 따라오는 게 기아자동차잖아요. 쌍용 대우 탁 하더니 일본 간다 하고 일본 왜 하니까 도요타 자동차, 스즈키 쫙쫙 가더라고. 미국에 간다 해가지고 미국 갈 때는 말렸어요. 그 왜 가느냐. 초대장 만나니까 할게 초청장도 안 받아. 그때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뭐 어떻게 가느냐 할게 책에 보니까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들이 모여 있다거든요. 우리 회장님한테 사람 달아달라고 그런 부탁하면 안 돼. 우리 회장님 있으면 그냥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가서 보이 자동차 중에 제일 오래된 게 포드 자동차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니까 그 시커먼 아저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분이라. 그러니까 1000페이지 되는 품질 규격서 책을 주면서 읽어보고 자신 있거든 오라 그래가지고. 또 그거 다 번역해가지고 가서 심사를 받았는데 포드 자동차에서 알아보고 포드 자동차 협력사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오라 했더니 옆에 보니까 GM사가 있다고. GMC는 6.25 사변 때도 있었는데 그 GM사에 가서 또 제안을 했어. 거기서 보고 합격했어요. 뭐 포드 GM을 장악하고 도요타 장악했으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제조업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저도 가끔 제자들이 뭐 찾아와서 올 때마다 이 녀석은 명함이 바뀌어가지고 야 이게 뭐냐 하니까 교수님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 보자 뭐냐 하니까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글로벌 회사로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뜬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명함 보고 이 녀석아 이게 글러버린 회사다. 일본도 안 갔다 온 분이 뭐가 글로벌 한다는 거냐. 우리 회장님은 그때 50개국을 다녔어요. 50개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남자들이 가끔 조금 철이 덜 들어가지고 남자들이 사표를 함부로 내면은 집에서 긴장하잖아요. 그것도 의논해서 내야 되는데 17년 반 하고 나서는 어느 날 제조업에서 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국 GM사에 자회사가
호주에 홀땡사가 있어요. 멜버른에 가면. 거기 가서 하니까 뭐 미국 본사가 부탁해서 갔으니까 쉽잖아요. MOU 맺고 다 파티하니까 막 다 모여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옆에 친구의 친구가 007 가방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는데 보니까 막 알로에 화장품 같은 거.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저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가서 직원들 선물 더 해야 되니까 다 사주겠다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옆구리 찌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래도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 거기에 충격을 받아. 자동차 부품 하려고 하면 뭐가 힘든지 알아? 2만 5천 가지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부품이 델리버리가 늦으면 페널티를 물어요. 내 하나 부품이 안 되면 전체 라인이 다 써야 되거든. 그건 노심초사하고 관리하다가 애간장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남편 성공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성공한 남편 치고 골병 안 든 남편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세요. 싱싱한 남편이 좋습니까? 골병 든 남편이 좋습니까? 싱싱한 남편이 좋죠? 당신이 싱싱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럼 남편들이 걱정이 돼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고. 먹고 사는 건 오늘 세미나 가보니까 애터미에서 먹고 살면 돼요. 당신이 계속 싱싱하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요. 이튿날 아침에 동창생 연락처 하나 줘요. 그런데 막 긁으면은 명단이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 여러분 정말 집에 계시는 남편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가 나이 먹으면요 참 그래요. 그걸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 대표 사업자 올 강의는 내 들으러 갈게 하고 같이 손잡고 오시면은 속도가 배로 빨라져요. 그렇죠? 사람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서 이 제조업에서 회장님이 드디어 제조업 시대는 가고 유통업 시대다. 그래서 호주 멜버른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한국 와서 250권 책을 읽었어요. 우리 회장님 제일 잘하는 게 책 잘 읽어요. 250권 읽으면 도가 터져요. 그래서 도가 터진 게 뭐냐면 지마음의 법칙. 도가 터졌으면 하산을 해야 되지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그래 가서 시작한 것이 이 유통에 제조업을 하고 두 번째는 유통업을 경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법이 만들어졌고 이 경영을 하면서 어차피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표 내고 본인이 우리처럼 사업자가 되겠다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때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뭐 리크루팅 나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회장님도 혼자 아침에 탁 아파트 단지에 그때는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전봇대에다 문어발 광고를 많이 붙여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게 문어발 광고입니다. 그래. 그건 뭐냐 하니까 밑에 전화번호 막 쫙쫙 이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이러 이제 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는 다 잘했는데 아침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깨워가지고 아빠가 아파트 단지에 가는데 너가 옆에 서 있거라. 그래서 그 아들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2년 만에 최고 직급을 갔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사업자를 해본 것이. 이 사업자를 하면서 뭘까지 했느냐? 센터장까지 했어. 그 센터장이 뭐 하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대표님 무릎을 이쪽으로 펴보세요 하더라고. 왜 하니까 이게 롤링이라는 겁니다 하면서 막 손가락을 돌리더라고. 내보고 하라고. 그 내가 뭐 돌아가질 않잖아요. 아, 선생님 왜 돌아가느냐고 그냥 있는데 다 해본 거예요. 왜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면은 미국의 사업자들이 왜 기립박수를 치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A사도 있고 뭐 B사도 있고 막 허벌나게 바쁜 회사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그 회장은 절대 사업자를 안 해봤을 거라고. 어느 날 세미나를 미주교에서 하는데 회장님이 대표님 사업자들을 쭉 보면은 뭐가 느껴지느냐 그래서 아니 뭐 생글생글하고 이쁘잖느냐고 그랬더니 PV가 약간 부족하게 안 보입니까? 하더라고. 그게 안 보이. 그래서 990원짜리 칫솔에도 PV를 막 찍어줍니다.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달라고 할 때 주면은 본전이에요. 달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미리 주면 감동이에요. 회장님이 먼저 미리 자꾸 줘버리니까 제가 대표 사업자인데 많은 리더들은 내보고 어용 대표 사업자라 그래요. 회장님하고 싸우지를 않으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막 사업자들은 막 경영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뭐 입대려고 하면 미리 또 줘버리거든. 그 다음에 뭐 하나 한 건 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우리 리더들이 힘드니까 부업자 세미나도 회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옆에 따라다니니까 내보고 어용이라 그래. 그래서 야 뭐 잘못돼야 내가 뭐 한마디 하는데 알아서 잘하잖아. 왜? 본인이 사업자를 우리처럼 같이 해봤기. 제조업이나 이 경영자나 사업자를 했던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애터미 경영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 회장님은 오늘의 애터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했더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남들이 못 가는 게 있어요. 오늘 뭐 본인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이 핵심 역량도 매우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게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중환자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갔거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갔더니 중환자실이라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 강동구에 가면은 강동성심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환자실이라 그래서 나는 위문간 줄 알았더니 그 왜 갔나 하니까 제가 검진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가면 죽는다고 중환자실에 잡아 넣었어요. 거기 가봐야 되잖아요. 가봤더니 간경화 말기예요. 간경화 말기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간이 완전히 굳어지면 피가 갈 곳이 없어요. 통과를 못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식도로 가요. 그러면 식도가 부풀어가지고 그 부푼 것이 터지면 죽는 거예요. 가끔 영화 보면 막 피토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이미 이게 벌겋게 부었고 체중은 19kg가 빠져가죠. 경상도 말로 메란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었고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환자에게 마음 비우도록 하세요 하더라고. 중환자실에서 마음 비우면 어디로 간지 아시죠? 밑에 영안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또 하필 또 물어. 내한테 안 물으면 좋았는데. 그때 제가 나이 많은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어렸더라면 저한테 안 물을 거잖아요.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건면을 해야 될지 뭐 앞서 가락할 수도 없고 의사는 그렇다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확 고쳐주겠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오르더라고. 박 회장, 사람의 건강은 의사나 병원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생명은 누가 주관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명을 건져줘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때 회장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길을 한 번만 더 주시면, 왜 이미 아들한테는 유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본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은 저는 많은 사람을 불러서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니까 제가 절로 아멘이 되고 이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다. 본인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이 애터미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터미 행사 시작할 때마다 영혼을, 그 고백이, 그 기도문이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갈 적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멘이 된 게,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환자실은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벤츠 500 타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어려워졌다 해도 소나타 타고 다닌 줄 알았지 지하 단칸방까지 간 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한 달 되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원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지 하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놈은 그저 하나님이 간을 찌글 쳐놔야 찍소리 안 하고 순조를 하죠. 그 간대기가 커지면은요, 막, 왜냐하면 쌍용 자동차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리고 비행기 부품까지 간다고 막 하고 그랬기 때문에 찍을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계셨으면은 의사가 책임이고 병원에서 끝났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때부터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에 다 알렸지. 우리 박한길이 살리자고. 그랬더니 막 돌미나리도 보내고 군베이도 보내고 막 질갱이도 보내고 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원자리 연구원에서 장인순 박사님이 원자리 연구원에서 기가 막힌 걸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기가 막힌다는 말에 조금 그랬어요. 핵물리학 박사가 기가 막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나와 있었으니까 건강 기능식품을 먹을 수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속 있으면 먹을 수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힘으로 일어섰다 하고 2달 만에 막 전화가 와서 기쁘다 하더라고. 뭐 떼인 돈 받았나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100m를 걸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분들은 회장님한테 뭐 몸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100m. 그랬더니 어느 날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찾아오겠다 그래가지고 뭐냐 했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마음비우라는 주치의가 쓴 소견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소견서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박한길 예,
아마 몇 분 좋으시니까 방송실에서 저 강의 시간에 좋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 책입니다. 얼마나 강의를 못하니까 조르목이 했느냐. 대부분 교회에서 하죠. 목사님들이 졸지 마라 하는데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기가 남 졸게 만들어 놓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여는 순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박한길 한자는 이 뭐 녹음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또 회장님 들으면 맨날 아픈 시절이니까. 박한길 한자는 B형 간염에서 간경화 말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 소견이 있어. 그 소견서로 시작된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는 정말 간절한 미션과 간절한 사랑으로 시작한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름을 애터진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오시고 이러잖아요. 한 사람 데려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 되면 동창생들이 안 오고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럼 물 들어오면서 한 사람 데려오는데 이렇게 애 터지구나 하고 왔는데 뭐 회사 이름이 앞에 애 터진다고 써놨다. 그러면서 저는 간절히 말렸죠. 그냥 잘 지내면 좋겠다. 그때 사장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거든. 박한길 회장만 책임지면 되지. 다른 분은 안 만났으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건 내가 반 나누어 줄 테니까 몸 관리 잘하고 자녀들 관리 잘하고 내 또 키우기 힘드는데 그 집 둘 보태면 6 되잖아요. 과원 돼 버리거든. 하지 말라고 쉬어라고 했더니 너무나 투병하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아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걸 하라고.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의학하니까 김치봉 대표이사가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라 하는데요.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만들어라 했더니 제가 신불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내 이름 못 쓰고 어떻게 해요? 사람 없잖아 하니까 사모님 이름으로 해주세요. 집사람한테 가기가 민망스러웠어요. 처갓집이 뭐 집사람이 내한테 잘하니까 처갓집이 이쁘잖아요. 그 처갓집을 많이 도왔어요. 그 집사람 이름으로 돕고 막 그래 처형도 빌려주고 막 이랬더니 처형이 사고 내가지고 집사람이 신불자가 돼버렸어요. 그 신용 회복한 지 6개월 됐는데 이름 빌려주라 하니 집사람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낮에 나오면은 박한길 회장님 얘기 들어야 되고 집에 가면은 집사람 얘기 들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믿다가 다 상처받잖아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식도 못 믿는 게요. 손주 녀석 보니까 저 빨다가 지가 원하는 양만큼 안 나오니까 저 엄마 저 꼭지를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전부 지 기준이라 지 기준. 그 하늘 같은 뭐 엄마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한테 필요한 데.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있다면은 박한길이다. 빌려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2달쯤 됐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건의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내 위에 있는 건의는 당신이고 당신이 빌려주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애터미는 건의에 순종해서 기도에서 출발한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은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어. 못 될 얘기를 미리 해줘야 나중에 우리끼리 사이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만약 이름을 빌려줬다가 잘못되면은 그때 우리 집 하나 날아간다. 그러더라도 천국에서 박한기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냐 우리는. 해달라는 거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빌려주자.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 와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집사람이 막 1학년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오늘 한 약속 꼭 지켜야 되고 집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있으면 사는데 5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 본인 차도 시원찮는데 에쿠스를 준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다 10억 준다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얼마나 잔소리 했겠어요. 오늘 한 약속 꼭 지키시고 절대 피해자 만들지 마시고 이번에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집사람만 나타나면 슬슬 피합니다. 또 좀. 그러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대표님 원자력 연구원 갑시다 하더라고. 왜 하니까 뉴스에 막 100배 좋은 화장품 나왔다 하길래 내가 이 사람이 화장품 전문가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100배가 좋으면 다 갖다 발랐겠지. 아직까지 남아있겠나. 내가 잘 모르기는 몰라도. 그리고 안동 남자한테는 화장품이라는 게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물로 그냥 문지르고 그냥 털고 가면 되지. 거기다 왜 바르냐고. 그냥 터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가야 된다고. 왜 하니까 강남에 대리점 하나만 얻어주시면 저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고. 그저 전화만 하면 되지 왜 가야 되느냐 하니까 40년 동안 사귄 분인데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 주라고. 그랬더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들러리 서로 갔어요. 들러리 서로 갔더니 제가 짜증나잖아요. 박사님, 아무리 화장품 뭐 좋은 거 만들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원자 폭탄이나 개발하시지 말아봐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까지 여기 와야 됩니까? 붙들어놓고 2시간 동안 화장품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본사에다가 지난주에 야 내가 제품 강의하면은 화장품 해모이면 막 바로 품절 뜰 거다고. 난 박사님한테 직접 2시간 교육을 받았거든. 미백이라는 말을 난 처음 들었어. 그래서 내가 박사님 보고 그런데 얘기하는 폼이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딴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도 바르면 허여줍니까? 별걸 다 물어봤어. 그냥 막 더 열을 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놔두고요. 그 대리점 하나 주세요. 했더니 잘 왔다고. 안 그래도 연구만 하는 박사가 돼. 그래서 어떻게 파시려고 생각했을까? 제품 좋으면 팔린다는 말도 거짓말이더라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본인 생각에는 원자력 연구원 매점에 여러분들이 다 올 줄 알았대요. 신원조회 받아가지고 줄로 쫙 서가지고 사러 갈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 가더라고. 사장님도 안 가신 것 같아. 그러니 막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구나.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셔. 연구 박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린 무슨 박사예요? 판매 박사잖아요. 연구는 못 하시지만은 판매는 조성기 박사보다 더 잘 팔잖아요.
조성기 박사는 지금까지도 해모임 한 박스도 못 팔았어요. 그 안동 사람이거든. 내가 뭐라 하거든.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것도 못 파나 하니까 신기해요. 해가지고 나는 이거 개발한 게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님이 통째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회사 이름이 애터미가 된 거예요. 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원자는. 그러면서 점차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그리고 이 일을 대하는 회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송리산에서 혼자 이틀 강의하면은 저도 강의를 잘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가서 어디 뭐 조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오늘 만약 좋은다면 그분은 특별히 뭐 병원에 가보셔야 될 거야. 제가 수업을 해도 조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맡겨도 되는데 좀 힘들면은 1시간 좀 하세요 하면 내가 할 건데 내보고는 앉아만 있으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개보다야 뭐 가져왔는데 뭐 어떻고 하는데 앞에 제일 위에 칸을 비워놨더라고. 여는 누구 하나 하니까 여기 누가 찾아야 되는데요. 내가 한 5사람 추천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래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 안 되고 뭐 그러고. 그럼 누구 하나 하니까 어느 날은 오더니 한 사람 정했어요. 걔가 누구야 하니까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럼 내가 깜짝 놀랐지. 그냥 뭐 저는 고문 정도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했더냐면은 안동 양반이 또 직구를 안 날리거든. 내가 이 분야를 잘 모르잖느냐.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하느냐면은 예, 뭐 평생 같이 지냈으니까 이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다 할 테니까 앉아만 계세요. 그냥 앉아만 있으라 하는데까지 가버리면은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집에 가서 그 얘기했다 집사람 막 뒤로 자빠지니까 내 혼사가 남아있는데 그냥 대학에 있다 하면은 그냥 상견례 바로 하고 바로 날짜 잡는데 가가지고 당신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다단계 한다고 설명할 거냐고 대표이사만 대표이사지 대표 사업자가 뭐냐고 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아니 그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못하겠다 했더니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버티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참 큰 역할을 했어요. 애터미의 역사를 썼어요. 2달을 버티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은 계속 내한테 프로모션 하더라고. 지금 뭐 이번에 킨텍스 행사를 제가 주관해야 되잖아요. 대표 사업자가. 다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 했고 내가 이런 쪽에 모른다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보고 앉아만 있으라 했고 그래서 킨텍스에서도 내가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데이 석세스의 혜택이 다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가 만약 이도구 임페리얼만큼 알았더라면 지금 막 제가 외치고 막 사업자 협의해서 석세스 준비하고 이래야 돼요. 방송 장비 막 렌트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거든. 작년에 가더라고. 이제는 좀 아셨으니까 하세요 가더라고. 아니 그때 내보고 계속 앉아 있으라 했잖아. 그리고 뭐 계속 했던 사람들은 그래 하면 되겠는데 우리 애터미는 날마다 새로운 신규가 오니까 그 신규한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애터미가 있는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출발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심 합력해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 이제 본론을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터미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애터미가 세상에 있는 일반 기업하고는 원천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을 기업은 잘못하면은 직원 채용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우리는 애터미가 가질 비전은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본인은 이미 중환자실에서 끝날 인생이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바쁘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단체마다 다 전화 옵니다. CBMC에서 차기의 회장을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회장님 바쁘다. 제가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요. 제일 오래된 기독교 학교인데요.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뭐 무슨 뭐 하고 막 온 곳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찡그렸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회장님이 회사 처음 시작하니까 한 20억 정도 투자를 좀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자금은 내가 선수니까 압구정동 장로님들한테 가니까 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 설명 듣고 다 좋다 하더니 박 회장을 보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꾸 몇십억씩 그냥 온라인으로 주고받던 분들이거든. 근데 그 회장이라는 분을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눈에 보니까 십필줄이 터지고 다리에 부종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한테 누가 투자를 하느냐. 그분은 다 이북에서 넘어와서 압구정동 배밭 25만 원에 사가지고 2,500만 원에 파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5분이 다 투자를 안 하네. 그러니까 어느 날 눈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대표님 그냥 투자 받지 말고 이대로 합시다. 그래서 초기 3년 동안 고생했어요. 돈 한 번 없어서. 투자 한 푼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투자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좀 일찍 와서 투자했으면은 뭐 하다가 어디 있다 이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와서 대표 사업자도 시킬 뻔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 애터미 주식 100% 누구 끼게 됩니까? 사장님 줘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주식 100%가 박한길 회장님께 됩니다. 그래서 100%가 되면 가점주가 되니까 25%씩 쪼개라고 내 식구니까. 그 쪼개고 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환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자녀들한테 50% 줄력하면은 수천억을 주고 증여세 물고 가야 돼. 이 기가 막히잖아. 뭐 우리가 그거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 식구니까 25%씩 쪼개져. 그래서 오늘 애터미가 100년을 간 기업이 된 거예요. 아들 둘이가 50% 가지고 있으니까 재단이 5%만 가지면은 경영업 박어가 되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알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애터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애터미는 영원히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애터미의 차원 초월입니다.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차원 초월은 시간적인 차원 초월이고 제가 보너스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 막 기가 막힌 스피치 했잖아요. 회장님 100억 한 것보다 이혜정 임페리얼 10억 한 게 1000억 가치가 있어서 온 회원들의 감동을 이혜정 임페리얼 원래 그런 분이 아니고요. 제가 일본에서 혼났거든.
일본에 그랜드 오픈식 하는데 막 문 밖에서 고함 지르고 막 머럭히 해가지고 쫓아갔더니 막 왜 빨리 문 안 여느냐고. 내가 진행팀 보고 물었더니 일본은 계약 문화이기 때문에 몇 시에 계약하면 몇 시가 돼야 문을 열어주더라고. 우리는 막 아침부터 가서 전 피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 그랬는데도 막 머럭하더라고. 파트너가 서 있는데 이러면 되느냐고 뭐. 그랬는데 틈이 수 있게는 킨텍스에서 이혜정 판이 돼버렸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 수당 줘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번 가입하면은 회원들 가정을 지켜야 된다. 제가 관심 갖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가정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자녀고, 자녀는 교육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림이 학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확장해 갈 거예요. 제2호 드림이 인도 학교 개교한 거 봤죠? 거기다 또 인도 사람들은 커미션을 안 주면 학교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우리는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기도하자. 절대 돈 주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틀 만에 통지서가 와서 개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앞에 앉은 분들은 손자, 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걸 우리가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애터미 종합병원 만들면 우리가 바빠서 안 되고, 그래서 실로암 안과를 통해서 안과는 했고, 그 다음에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정형외과 각 과목별로 좋은 병원들을 애터미 지정병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PT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 안에도 다 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삶이 달라져요. 실로암 안과는요, 30만 원 주면은 한 사람 개안 수술을 해줘. 앞을 못 보시는 분에게 앞을 보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애터미를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제가 실수했습니까?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데 안 하면 그건 뭐냐고. 그래서 이래 모이지 말고 차라리 잠실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서울 시민들 같이 모여 한 번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저를 여러 번 애를 미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면은 더 나이가 들면은, 제가 원래 70입니다. 앞으로 뭐 제가 소박합니다. 그저 50년만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 큰 욕심 없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제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애터미 실버타운을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이 뒤집혀집니다. 왜? 애터미 실버타운에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실 때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오실 때 막
세일즈 마스터도 오고 다이아몬드도 오고 사론도 오고 스타도 오고 뭐 로얄도 오고 이래 오시는데 아침 9시 집합하면 누구부터 집합시켜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실버타운에 오실 때는 최소한 로얄은 돼서 오셔야 귀하게 모시니까 집합하는 게 없습니다. 로얄 보고 집합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 좀 우아하게 사시고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저는 5계명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 맞죠? 제발 막 개한테 막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래 되면 그게 뭐예요? 개판돼 버리거든. 좀 부모님들한테 잘하자고. 그렇죠? 부모님은요, 개 투자하는 거 반만 해줘도 고맙다 그래요. 그 옷까지 안 해피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털은 말을 부느냐고. 그 개털 대부리지, 그러면. 자, 그래서 애터미 실버타운 그림을 그려보자고. 뭐 회장님 몽상이라 그랬으니까. 저 생각에는 우리 화요일마다 수당 나오잖아요. 로얄 되면은 약속을 하셔야 돼요. 또 옆에 유인행위가 실버타운에서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 다 100만 원씩만 현금 뽑아가지고 주말 기다리다가 며느리가 오면은 그냥 와줘서 고맙다 하고 수고했다 하고 그저 가는데 기름값 하라고 100만 원 집어넣어 주면요. 그 다음 주에 친정을 가겠어요? 내한테 오겠어요? 만날 와서 잔손이라 하고 하면요. 십자만 붙으면 시금치도 싫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둘이에요. 밤낮으로 카톡 보내고요. 저거 뭐 하겠어요? 1번 코드 상속 조건하고 선포를 했어요. 너 엄마한테 효도를 제일 잘하는 놈한테 몰빵으로 죽겠어.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무 염려가 없는데 내가 없더라도 엄마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아침 저녁 사진 보내고 막 손자 사진도 그 뭐 한두 장 보내면 되는데 20장씩 막 이런 거 보내고 그렇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되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차가 애터미 실버타운으로 다 오를 거예요. 그러면요, 며느리가 그냥 있겠어요. 어머니, 뭐니 해도 마사지가 최고입니다. 손자는 막 발 잡아 당기고 발주 물리고 막 다 해요. 그 손자한테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그냥 10만 원씩만 주면은 온 가족이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애터미 실버타운으로 주말 되면 다 온다. 그러면은 그 녀석은 효도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내한테 와서 돈 받고 세상에 이게 효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경해라 막 이런 잔소리 하면요 꼰대 돼버리고요 오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성급하시면은 최소한 며느리한테 딱정벌레 뭐 빨간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래 사주고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니가 최고가 되고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애터미 실버타운이 최고가 될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1년에 여러분 한 이틀씩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애터미 실버타운에 와서 선배들 발을 씻어주면서 선배님 어떻게 해서 임페리를 가셨나요? 한 수 배우. 그러면 애터미 실버타운에는 일반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어. 나중에 이제 오실 때쯤 되면은 아프리카에서도 오겠죠. 그 뭐 큰 말 안 해도 아프리카 말 안 배워도 돼요. 그저 발 내밀면 발 씻으면 문지를 줄 알고
쳐다보고 그런 거 하면 돼. 새로운 세상을 차원을 달리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실버타운에서 시간이 되면은 장례를 지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저 생각에 산을 좀 많이 살라 그래요. 산을 한 7개 사가지고 7개 왜 사야 되는지 아시오? 그랬더니 어떤 곳에 갔더니 대표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큰 산을 하나 사가지고 요즘 장례 중에 산골이 있잖아요. 큰 산을 정원으로 가든으로 가꾸고 해서 태어나서 임종할 때까지 우리 애터미가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다면 이게 이 땅에서 차원 초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압니까? 노인네들 싸우는 건 대책이 없어요. 애들 싸우는 거는 이쁘기라도 하지만은 노인네 싸우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양로원에서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꼭 나쁜 며느리 드라마만 봐가지고 나중 되면은 막 의심이 많고요. 옆에 분한테 공격하고요. 싸우고 이래요. 그러면 생지옥이 돼. 우리 애터미 실버타운은 해만 뜨면 밖에 햇빛 조이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맞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이게 복잡해서 그래요. 사람을 육자를 이래 쓰는데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 때문에 그래요. 요걸 영하고 요걸 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또 물어요. 요거는 몸이거든. 사훈에 영혼 몸을 소중히 여기고 왜 이래 안 썼습니까? 하나는 왜 빠뜨렸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미국 가서 설명했습니다. 요 몸은 간단하다고. 애터미 제품 먹고 바르면 건강해지니까 그거 안 써도 된다고. 그렇죠? 부지런히 먹고 바르면 다 이뻐지고 다 하니까 굳이 그걸 뭐 몸을 소중히 여기자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마라 하잖아요. 담배하고 술은 소화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신 걸 가지고 뭐라가 미친다는 건데 혈중 농도를 흐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혈기 부린다 해요. 자, 그러면 이 영혼 몸 중에 몸은 이제 애터미가 해결하니까 됐고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요 갈등 구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막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밤새 혼자 씨름한 거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막 갈등 속에 있다.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도둑놈이 제일 불편한 게 양심입니다. 담을 타 올라갔는데 양심에서 이러면 되나 하면은 뛰어내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힘들어요. 요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들어와야 되거든. 착하게 살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센터에서 스피치 재밌고 잘합니까? 하기 싫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열등의식, 내성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격, 이 모두가 내가 죄의식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손들고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이 만나면은 깜짝 놀라요. 아, 너도 말할 줄 알구나. 6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마음에 억눌림이 있어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싫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73년 2월 25일 날 성경을 보다 어떤 말씀에서 풀렸어요. 내가 힘들고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죄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죄성이 있고요. 범죄가 있어요. 이 죄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행하면 범죄가 됩니다. 속에 미워할 때 있죠. 미워하면 죽여불락 하는 생각도 뜨잖아요. 근데 주먹이 나가면은 범죄가 되고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속에서 막 미워해도 괜찮잖아요. 범죄는 아니거든. 근데 속은 더럽잖아요. 내 속을 누가 막 본다 하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난감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서히 앉아서 시큰둥 하다가 네 번째 사람이 와서 그럼 뭐라고 해요? 호랑이 치말 하면 온다고. 그 전까지 같이 흉봤거든. 싸가지가 없다 하고 한참 했는데 본인이 나타나서 빨리 말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말이 없어. 그래서 호랑이 치말 하면 온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성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 범죄는 잘 안 하는 게 저는 뭐 안동 양반이니까 뭐 걸음 걸어도 양반 걸음으로 걸어야 되고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범죄는 안 하지만 속에서는 뭐 미운 놈 보면 막 죽여불락 하는 생각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막 고개가 돌아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잖아요. 속에는 끓고 있거든. 그걸 죄성이라고 하고 또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하고 나면 어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제가 얼굴 보면 압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얼굴하고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물어요. 대표님 저는 왜 애터미 사업이 안 되시나요? 해가지고 그 순간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 나도 만나기 싫은 분이에요. 치꼬라지가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안 오겠어요? 왜 사람이 뭐 내가 가진 해모임이 뭐 달라서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안 오는 이유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해결을 못했으면, 그때 구원을 못 받았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그때 사진 보니까요,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고백하더라고요. 꼭 도둑놈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중적으로 겪으면요, 그래 돼요. 동네에서는 전부 점잖탁하고 모범생이라 하는데 속은 막 썩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저만 보면 범이라 하고 도망가고 골목 한 바퀴만 돌면 동네가 조용해져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잖아요. 저도 저 얼굴 가지고 애터미 사업 전 세계 다닙니다. 뭐 중국 가서 중국 사업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간시잖아요. 아니, 박광일 회장님하고 48년 같이 있었다 하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아, 애터미는 저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한 50년 또 같이 있으면 100년을 같이 지낼 거다 하면은 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나무부터 심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해결됐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꼭 부탁한 게 있어요. 절대 70 될 때까지 암이 생기면 안 된다.
만약 집사람이 암이 생겼다 하면 누구 탓이겠어요? 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집사람이 뭐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암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서로 부부 간에 지켜주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도 뭐 90 돼가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최소한 70까지는 서로 안 아파줘야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안 아파줘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주느냐고. 뭐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다 생기죠. 제가 법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5년마다 대통령만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남편도 5년 후에 투표할 수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건물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심히 안타까운 게요. 나라 걱정, 대통령 욕할 거 없고요. 자기 집에서나 좀 점수 받기를 바라요. 맞습니까? 네. 길거리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 식구들은 지금 나를 100% 지지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쫓겨나오고 노숙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그러려고 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이 사랑이 넘치려면 스파크가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무딘 마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 스파크를 받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8월 8일에서 9일까지, 또 9일 뭐 이렇게 안 오셔도 돼. 9일에서 11일 1차, 2차. 될 수 있으면 2차 오세요. 2차 오면은 속리산 숙소가 넓어요. 1차에는 많이 오니까.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종로센터에 뭐 왕언니라고 하더라고. 왕언니 어디 있어요? 예, 저 뒤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저 왕언니한테 신청하세요. 신청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박한길 회장님 얼굴 보면은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 가더라고. 왜 내가 대표 사업자 해야 되느냐 하니까,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대표 사업자가 사기꾼 같은 놈이 앉아 있으면 가뿐하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오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오는데, 막 인상 쓰거나 이러면은 가버린다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애터미의 핵심 가치 클래스라고 그랬어요. 요즘 2030 뜨고 있잖아요. 2030 클래스가 있듯이 애터미의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애터미 핵심 가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터미의 첫 번째가 뭐죠? 영혼을, 그 영혼이 어떤 건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저는 앞으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어차피 세계 최고가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목사님 200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 논문을 읽고. 논문 내용은 그겁니다. 자, 박항일 회장님이 계속 내보고 앉아있으라 했으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 글 쓰는 거잖아요. 과연 이 애터미가 크리스찬 컴퍼니로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창업자가 명확해야 된다. 여러분, 제품은 반품하면 되지만 신앙은 반품할 수가 없어요.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 신학교에 가서 토론을 했더니 힘드시겠지만 3년 동안 공부하고 논문 쓰라 그래가지고 논문 써서 심사를 받았어요. 박한길 회장님은 장로입니다. 장로지만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의 신앙도 신학교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애터미는 논문 심사하는데 교수들이 왜 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 하느냐 해가지고 저는 이 땅의 진리 중에 가장 소중한 진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는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로 이웃을 섬기자. 최저의 가격으로 이웃을 섬기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웃 사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관계가 되면 그분이 물을 거라고. 왜 이렇게 하시나요? 물으면은 당신도 나와 같이 애터미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신학 교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논문 심사 끝내자마자 제가 그 학교에 개건 교수로 초빙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은 박한길 회장님한테 명예 성교학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회장님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 그때 50대였으니까 뭐 명예가 되려면 60, 70은 돼야 명예지. 50에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막 한국을 직접 날아왔더라고. 그래 와가지고 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데 왜 왔느냐 하니까 우리 학교 원칙이 명예 학위를 주는 집은 가정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밖에 가서 간증은 대차게 하면서 집구석이 엉망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박 회장님 우리가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애터미에서는 직급이 최고고 PV가 최고지. 멀리서 왔으니까 손님이 어떻게 안내해 모시고 오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갔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간증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회장님이 최고 점수를 땄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단식 투쟁해가면서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속리산에 실제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평가해야 된다고. 속리산. 그럼 됐나 하니까 뭐라고 하면 회사 직원들이 존경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해봐야 돼. 별걸 다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애터미 시스템이 센터를 중심으로 한다 하니까 센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당역 옆에 있는 서울센터로 오라 그랬어요. 센터에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막 필이 꼽혔어. 우리는 전체 애터미 센터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 신학대학교 학생이 많을까요? 적어질까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보고 놀래고 거기서 막 간증을 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걸 듣더니 그 다음에 캐나다를 갔더니 자기 학교에다가 회사에 허가도 안 받고 월드 미션 센터라고 지가 갖다 붙여놨어. 근데 총장 보고 뭐라 했어? 학교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 이거는 회사의 코드를 받아야 돼. 그 허가도 안 낸 그 프랭카드 앞에 대표 사업자 서고 회장님 서고 자기 서고 서희 사진도 찍었어. 이제는 전 세계가 애터미인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8월 달에 미리 메모하셨다가 해모임 제품은 옆집이나 내 집이나 해모임 제품 다 똑같은 거죠.
해모임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은 각자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해모임을 탓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해모임 얘기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장인순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해모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느냐고. 저거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랬더니 15명 박사들 모아놓고 연구하라고 하면 박사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전공이 최고예요. 하도 박사님이 뭐 안타까워 다 모아가지고 왜 진척이 없나 하니까, 여러분 약수터에 가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건강 박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막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뒤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 막 나무를 갖다 들이치잖아요. 별의별 거 그래도 공동묘지에 다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사님이 모아놓고, 이 쪼가리 박사들아, 큰 논문 쓴 거 가지고 되느냐. 사람 건강은 사람을 지은 분한테 물어봐야 된다. 맞습니까? 그 조성기 박사가, 아니 우리가 최고지 뭘 누구한테 가 물어본다고. 그래서 박사님이 자녀의 건강은 엑스레이 못 찍으셔도 자녀를 보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외출을 하고 오면 반드시 부모 앞에 큰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안동에서는. 큰절 하는 동안 부모는 그 자녀의 건강 상태를 다 평가해요. 엑스레이 안 찍어도 알고요. MRI 안 찍어도 어머니가 드디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애비야, 왜 힘이 그렇게 없나? 그게 종합검진평가예요. 그래서 해모임에 힘을 넣은 이유가 그 힘이에요. 뭐 보고 힘이 있나 없나 그거는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걸 뭐 재야 아느냐고. 보면 알지. 그래서 사람의 건강은 사람을 지은 분이 아니까. 그러니까 조성기 박사가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성경에 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라는 데가 있는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연구하게 된 게 해모임입니다. 좀 저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고 그 얘기 듣는 순간 해모임 한 가지로도 76억을 다 먹이게 되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인편이 되고 나와요. 드디어 이제 의학용으로 메디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분은 한 분씩 더 해서 8월 8일에서 11일까지 속리산에서 다 만나서 실버타운에 오기 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실버타운에 들어오셔가지고 싸우면 대책이 없어요. 거기다 또 윤리자정위원회 만들 수도 없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남들이 부러워해요. 남들이 오고 싶어요. 그래야 76억이 다 애터미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센터에서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받은 것 중에요. 참 안타까워요. 젊은 2030 세대끼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양가 어머니들끼리 한쪽에는 로얄이고 한쪽에는 스타인데 서로 싸워가지고 밑에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니 뭐라 하냐. 절대 그 사람은 안 된다. 내 속을 얼마나 끓였는데 그 집 하고는 안 된다. 이 하면은 자녀들에게 힘들어요. 그 센터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송년산에 와서 내 마음에 눌린 마음이 풀리지면은, 해결이 되면은 절로 얼굴이 바뀌고요. 얼굴이 절로 웃음이 나오고, 속에 기쁜 거는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날짜 놓은 신부는요. 뭐 비가 와도 웃어요. 제가 딸 둘을 시집 보내봤는데요. 날짜 보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도 뭐 빙글빙글 그 웃고. 저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으면요. 절로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앱솔루트도 잘 바르셔야 되지만은 마음의 앱솔루트가 막 퍼져 나와서 속이 이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존경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 초월의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많이 받으셨나요? 이렇게 너무 멋있게 우리 강의해 주신 임영상 총장께 다시 한번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